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모르고 있다가 댓글로 어떤 구독자님이 알려주셔서 급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3나노 GAA 공정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테이프아웃에 성공했는데 테이프아웃은 설계가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즉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반 3나노 반도체 설계를 완료해서 생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어느 정도 양산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AA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약자입니다. 반도체에는 트랜지스터가 수천만 개에서 수백억 개까지 들어가는데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증폭과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제어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반도체 크기가 워낙에 작아지면서 현재의 핀팩 구조로는 누설 전류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3나노 이하부터는 아예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핀펫에서 GAA로 갈아엎는 시도를 세계 최초로 하게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파운드리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TSMC조차도 아직 핀팩 구조에 머물러 있거든요. 로드맵을 보면 TSMC에서는 3나노까지는 핀팩 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같은 3나노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전환이 되고 TSMC는 여전히 현재의 핀팩 구조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 겹 모두 3나노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핀팩과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겠죠. 일단 이론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핀팩 구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총 3개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은 말 그대로 모든 면, 즉 사면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한 개 더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효율은 그만큼 좋아집니다.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하면 7나노 핀펫 대비해서 칩 면적은 45% 줄일 수 있고요. 소비 전력은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습니다. 성능도 약 35%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집니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제조 공정은 무조건 미세할수록 좋은 것이고요. 트랜지스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같다면 당연히 전류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수록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GAA 공정은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 능력을 개선한 공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를 보면 내년부터는 3나노 GAA 공정으로 양산을 하겠다는 건데 이미 테이프 아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요즘 주가가 기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있어도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과로 직접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안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대로 척척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크게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맨날 말로만 나불대고 실력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아마 저도 진작에 털고 나갔을 겁니다. 삼성전자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수십 년째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보나 기업의 규모로 보나 투자 규모로 보나 경쟁사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술 격차를 더 벌려서 아예 못 따라오게 하겠다. 이게 바로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쓰고 있는 초격차 전략이거든요. 마이크론이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와는 약간의 벽이 있습니다. 176단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니까 더블 스택이었죠. 더블 스택으로 쌓으면 삼성전자도 176단이 아니라 200단 이상도 쌓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현재 싱글 스택으로 128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죠. 단수로만 보면 마이크론이 마치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기술력에서 더 앞서 있습니다.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4세대 D램을 양산했다고는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삼성전자의 명성을 한순간에 허물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행보를 봤을 때 경쟁사에서 뭔가 신기술을 내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껴뒀던 기술을 발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사실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문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시 설계와 파운드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설계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설계 쪽에서 대박날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진입장벽이 워낙에 높은 데다가 미국이 너무 넘사로 잘해서 여간에서는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비메모리 설계 쪽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짜 기대하는 분야는 설계가 아니라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이미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데다가 기술력도 최고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물론 TSMC라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긴 하죠. 지금 현재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대다수의 고객사들도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TSMC를 이길 수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사실 그게 맞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는 쉬웠나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도 다 비웃었습니다.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과 일본이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해냈죠.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어떤 분야도 거저먹은 분야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비웃을 때 삼성전자는 실력으로 보여줬거든요.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10년 후쯤에는 격차를 최소한 많이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는 TSMC를 꺾고 세계 1위에 오르는 것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1위에 오른다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격차만 많이 좁혀도 중박 내지는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사실 파운드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파운드리 핵심이 바로 초미세 공정인데 만약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양산에 성공하게 되면 기술력에서 TSMC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에서 앞서 나간다고 해서 점유율을 당장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역전의 발판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로드맵상으로 보면 TSMC는 핀팻 3나노, 삼성전자는 GAA 3나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마 반도체 업계가 깜짝 놀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요즘 주가가 기어가서 그런지 댓글을 보면 제가 호재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호재가 있으면 뭐하냐, 주가는 기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가가 기어간다고 해서 호재가 악재가 되진 않습니다. 주가가 기어가든 떡상하든 호재는 호재고요, 악재는 악재죠. 제가 호재 소식을 다루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는 것이지 호재가 떴다고 해서 당장 주가가 5% 오르고 10% 오르고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호재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워낙에 기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비교적 큰 호재가 있어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큰 호재가 있는데 어차피 삼성전자 기어갈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주주로서 기분 좋은 일이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장기 투자하는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재가 떴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주가가 몇 프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삼성전자에 제대로 잘 투자를 하고 있구나. 로드맵대로 척척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발판을 잘 마련을 하고 있구나. 그럼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잡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